자, 그래서 111쪽 요거 봅니다. 보어 원자 모형이 이제 등장하게 될 건데 이제 양자가설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 밑에 내용 읽어볼게요.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문제점 빨리 읽어봅니다. 원자의 안정성 설명을 못하더라. 전자의 운동은 가속도 운동이므로 이해되죠? 전자 대전입자로서 원운동하고 있다면 이건 가속운동이니까 전자기파를 필히 방출을 해야 한다. 옆에 그 모양을 어느 정도 표현을 해놨네요. 그러다 보면은 전자는 에너지를 잃게 되고 궤도가 나선형으로 줄어들어 결국 원자핵과 합쳐져야 하는데 실제로는 매우 안정되어 있다. 내 얘기 듣고 보니까 이런 내용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죠? 또 불연속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얘기하는 겁니다. 연속 스펙트럼 아닌 선 스펙트럼, 불연속 스펙트럼. 전자의 궤도가 나선형으로 변할 때 나온 빛은 연속 스펙트럼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는 이제 선 스펙트럼 기타 등등의 현상도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는 뭐 이러이러 해가지고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관찰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전자가 에너지를 선택적으로 흡수한다라는 것을 설명하지를 못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제 보어 원자 모형에서 닐스 보어가 양자가설이라는 것을 도입을 하면서 가설이기 때문에 야 이게 뭐 자꾸 러더퍼드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 실험해보니까 거기까지는 타당한데 더 이상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모두 같이 풀어보자 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곁들이게 되는데 보어가 야 이렇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가설을 제시합니다. 양자가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양자, 퀀텀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이제 태동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또 추가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또 이만큼을 또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있나 보다라고만 일단 용어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양자가설이라는 말을 도입하면서 이제 얘기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앞에 거 다 빼먹고 막 양자역학이 이래야 되니까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생략하고 얘기하면은 결론은 상당히 허무합니다. 자, 두 가지 문제점.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으면 가속 운동하는 거기 때문에 대전입자는 에너지 방출 붕괴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선택적으로 약간 커지면서 에너지 흡수하거나 조금 더 커지면서 에너지 흡수하거나 또 조금 더 커지면서 에너지 흡수하거나 하는 에너지 흡수를 선택적으로 하지 않고 모든 에너지를 다 흡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선택적인 편식을 한다라는 걸 설명하지 못한다.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보어가 얘기합니다. 원자핵 주변이 비어 있는 거는 맞긴 맞는데 일단 첫 번째 대전입자가 가속 운동을 하면은 이거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전자가 여기서 가속 운동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전자가 그냥 여기 이렇게 그냥 막 있어. 이거는 어떤 속도를 가지고 도는 건 아닌데 그냥 여기 막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있긴 있는데 도는 건 아니니까 가속 운동 아니니까 에너지 방출할 필요 없어지죠. 뭔가 해결한 것 같은데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있긴 있는데 야 그럼 어떻게 있는 건데 그랬더니 그냥 이게 전체적으로 그냥 있어. 도는 건 아니야. 도는 건 아닌데 어떻게 조그만한 입자가 전체적으로 있냐. 여긴 어떻게 가고 여긴 어떻게 가냐. 그냥 이렇게 쓱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별로 해결한 것 같지가 않죠. 그죠?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하면은 대전입자가 빈 공간을 두고 전자가 공간을 차지하기는 하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게 어떻게든 해결이 되긴 됩니다. 희한하네. 아무튼 이렇게 막 이렇게 있어요. 안정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야 이게 궤도가 요만했다가 이만해지거나 뭐 이러면서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는데 이만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작을 수도 있고 약간 에너지를 흡수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에너지를 흡수하고 이런 것들은 왜 안 일어나? 아무거나 다 먹질 않고 왜
이만큼 커지면서 에너지 안 먹어. 이만큼 커지면서 에너지 먹어. 이만큼 커지면서 그만큼에 해당한 에너지는 먹어라는 거. 이런 편식은 왜 하는 거야? 그랬더니 보어가 얘기합니다. 그냥 원래 그래 하고 이게 해요. 야, 원래가 또 뭔 뜻인데? 그랬더니 전자라는 거는 원자핵 주위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가속운동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서 적당한 에너지를 가지고 분포하고 있는데, 에너지를 흡수할 때 궤도가 커지기는 하지만, 궤도가 커져서 이런 에너지 상태가 되도록 점프할 수는 있지만, 이게 여기에서 이런 궤도로는 갈 수 있는 거고, 에너지가 애매한 걸로는 가지 못하는 거다가, 이런 반경, 궤적을 차지하면서, 궤도를 차지하면서, 공간을 차지하면서 이런 상태로 가는 거는 또 허용이 되는데, 애매한 거는 그냥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요만큼 커지고 이만큼 커지고 이만큼 커지고는 안 되고, 요만큼 커질 때 그만큼에 필요한 에너지는 흡수하고 나머지는 흡수하지 않는다라고 해버린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게 원래 그렇다고 라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해결했다 뭐 이렇게 합니다. 이게 해결을 한 거는 한 건데 해결했는지 안 했는지 나도 잘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거는 그냥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야 하면서, 아니 그 이유를 설명하니까 라는 것에서 명쾌한 해답을 안 주는 것 같지만 왠지 그냥 그렇다라고 치고 하면은 맞는 말이 되기는 합니다. 그게 보어의 원자 모형이고, 사실은 양자가설이 숨어 있기는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뭐 조금만 더 얘기하면은, 이렇게 할 때 운동 에너지 플러스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R 값에 의해서 에너지가 정해진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으로 그런 구심력 조건만 얘기하면은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추가적으로 어떤 궤도에서 돌고 있는 전자의 속도에 대해서, 전자 질량 m에 대해서는 mv분의 하 해가지고 전자의 물질파 파장을 구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n이라는 정수를 곱했을 때 2파이 r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정수에 대한 v 값이, 이런 조건이 하나가 더 필요해 라고 하면서 이걸 이제 양자 조건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물질파 파장의 정수배의 그 둘레의 길이를 가지는 궤도 크기만 전자는 존재하면서 돌 수도 있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또 뭔가요 싶은데, 그래서 이런 것까지 또 전제한 다음에 그냥 대충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은 요런 궤도에서 전자가 운동하는 건 가능하지만 애매한 궤도를 가지고 전자가 움직이는 것, 존재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나름의 설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보어는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문제를 해결을 했다. 그 해결한 보어 원자 모형은 이렇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합니다. 첫 번째, 전자는 막 이렇게 돌고 있다기보다는 전자의 어떤 상태가 이렇게 어떤 공간에 분포는 하고 있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현대 양자역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어느 지점에서 발견된 확률이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관측 순간 결정되는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자구름 형태로 퍼져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것의 초석이 여기에서 보어의 이야기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그렇게 공간을 아무튼 차지하는 전자의 영역이 애매하게 커서는 안 되고, 요거 아니면은 이만한 거 아니면은 이만한 거, 또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정해진 값들의 크기에서 그때 가질 에너지들도 요거 아니면 애매하게 큰 거 생략 이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들만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자의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뭔가 좀 석연치 않을 수도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대 원자 모형의 기틀이 다져졌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양자 조건
원자핵으로부터 가까운 궤도로부터 양자수 n을 1, 2, 3 순번을 붙일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원자의 원자 내에 존재하는 전자는 양자수와 관련한 특정 에너지 값만 가지고 존재할 수가 있다. 에너지의 양자화. 아무거나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띄엄띄엄 순번이 있으니까 요때 가질 에너지를 E1, 요때 가질 에너지는 E2, E3 이러면서 1, 2, 3, 4 하는 이게 순번을 양자수라고 얘기를 해요. 특정 순번의 양자수에 해당하는 에너지들을 띄엄띄엄 가질 수 있다. 그러면서 요것보다 요게 더 커지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이 궤도, 요런 궤도 더 큰 궤도로 갈 때는 그때 에너지의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흡수, 요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흡수 아니면 한꺼번에 이만큼의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그 궤도로 점프할 수 있다라고 하자. 자, 그러는데 그렇게 점프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또는 낮은 상태로 가는 동안에 버려야 될 에너지를 빛 에너지 형태로 흡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빛 에너지를 먹고 버림으로써 에너지 준위가 전이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빛 에너지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빛은 특정 색깔의 특정 종류의 빛은 그 빛의 진동수 F와 파장 람다 값이 존재를 합니다. 자, 요거는 좀 미리 외워두는 것도 좋아요. 빛이 진공 중에서의 속도는 C라는 상수값으로 결정이 될 건데 요거는 F 람다 해가지고 이런 속도를 만들기 위해서 F라는 진동수의 빛은 람다라는 파장을 그것보다 진동수가 예를 들어서 2배 큰 빛은 파장은 동시에 아까 거보다 절반의 파장을 가진다. 이런 식으로 될 진동수와 파장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특정 빛은 그 빛의 에너지 값이 얼마냐라고 그러면은 플랑크 상수 하 곱하기 F 이렇게 해서 결정된다고 그래요. 요거는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건데 이건 그냥 숫자입니다.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제곱이에요. 뭐하냐? 34제곱이에요. 무슨 숫자 갑자기 나오냐?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제곱이란 그냥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 F 이렇게 해야 되는데 F는 람다분의 C 할 수 있으니까 E는 람다분의 하 C 이렇게 쓸 수 있겠죠. F가 람다분의 C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자, 원래는 숫자가 플랑크 상수 6.63 곱하기 10-34제곱 뭐 F가 뭐 몇 헤르츠, 람다가 몇 미터짜리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얘기합시다. 대충 얘기합시다. 그냥 C 값을 대강 1이라고 보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플랑크 상수는 10이다 라고 치자. 실제 숫자는 이렇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조그만 궤도를 도는 전자는 지금 얘 에너지가 뭐 6,000 막 이렇다고 칩시다. 6,000줄 이래요.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6,000줄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대강 합시다. 6,000줄이 아니라 지금 돌고 있는 에너지가 10줄이다 라고 하자. 그런데 이게 이런 크기의 궤도도 돌 수 있어서 여기서 돌려면 E2 값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E2 에너지는 30줄이라고 하자. 그리고 E4, E3, E4 상태 이런 궤도들도 돌 수 있을 텐데 여기서 돌려면 더 큰 궤도를 돌려면 그때 가지고 있을 에너지는 80줄. 뭐 여기서 돌 때는 200줄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자. 그렇다면 그냥 대충 막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다라고 치면은 자, 어떤 전자가 첫 번째 준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1준이 상태에 있어요. 양자수 1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양자수 3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데 1에서 3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는 몇 줄? 1에서 3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는 몇 줄? 10줄인 게 80줄 돼야 되니까 70줄이죠. 70줄이 필요했다. 그러면 1에서 3으로 가기 위해서 흡수했어야 될 빛의 진동수는 얼마? 흡수해야 됐을 빛의 진동수는 얼마? 자, 흡수했어야 됐을 빛의 진동수, 그 빛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70줄은 하F 이렇게 써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써야 된다 그랬으니까 내가 그냥 숫자 H 값을 10이다 그랬으면은 70은 10 곱하기 F, 그러니까 F는 H분의 에너지 그래가지고 7Hz짜리 빛을 흡수하면 되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1에서 3으로 가는 동안에 흡수했어야 할 빛의 진동수는 얼마니? 라고 그러면은 진동수는 에너지라는 것은 특정 순간 에너지든 흡수하는 에너지든 에너지는 또 람다분의 하 C 이렇게도 쓸 수 있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지금 편의상 C를 1, H는 10이라고 정의하면은 70은 람다분의 10 그래가지고 람다는 7분의 1m짜리 7분의 1m짜리 파장을 가지는 빛을 흡수하면 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또 연습 숫자는 그냥 저런 식으로 계산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 공식은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요거 문제에서 이걸 이용한 공식이 나오니까 3 상태에서 에너지 4 상태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 3에서 4로 가려고 할 때 필요한 흡수해야 되는 에너지는 몇 줄? 3이 80, 4가 200이니까 120줄 필요하죠. 120줄의 에너지를 여기서 돌던 애가 더 커지려면 먹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3에서 4로 가기 위해서 필요했을 빛의 진동수는 몇 헤르츠? 120줄이라는 에너지는 하F로 나타난다면 F는 하분의 120. 이거 플랑크 상수를 H라고 읽어도 되고 하라고 읽어도 돼요. 그래서 F는 하분의 120이니까 H가 10이라면은 12Hz짜리 진동수를 가질 뭔가 빛을 흡수하면 되겠다. 몇 파장짜리 빛을 또 흡수하면 되겠다. 람다분의 하 C 이렇게 해야 되니까 C는 1, 하는 10이라면은 그러면 지우고 람다는 12분의 1Hz짜리를 흡수를 하면 되겠네.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어떤 전자가 네 번째 준위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첫 번째 준위로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는 과정에서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 돼, 몇 줄만큼 흡수 방출해야 돼? 에너지가 얼만큼 나와야 돼요? 4가 120, 200이고 1로 가기로 했잖아요. 1이 10이니까 190줄을 방출하면 됩니다. 190줄을 방출하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방출하는 그 빛은 몇 헤르츠짜리 진동수의 빛을 방출을 한다? 이러하게 될 거니까 19Hz짜리 빛을 방출할 거다. 이제 계산 금방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몇 파장짜리 빛을 방출하겠느냐? 19분의 1 파장짜리, 19분의 1m짜리 파장을 가지는 빛을 방출하면 될 것이다. 방출하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가 궤도의 크기를 바꾸면서 전이할 때, 이동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해야지 되는데 그럴 때 필요한 에너지는 이때 에너지의 차이만큼 그 차이만큼에 해당하는 것의 빛 에너지는 하F, HF라고 계산되거나 람다분의 하C라고 계산된다라고 하는 거. 요 공식들만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11쪽 최하단에 이러해가지고
전자는 서로 다른 두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하며 이동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전자의 이동을 전이라고 하고 전자의 이동이라서 전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에너지 상태, 어떤 그 상태량을 바꾼다라고 그래서 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전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전자의 이동만 전이라고 한다. 이렇게 잘못 생각한 친구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전자가 전이할 때에는 흡수 또는 방출할 에너지, 빛 에너지를 E라고 한다면 그 E는 하F 뭐 이렇게 계산하더라. 우리는 그냥 손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C를 1, H는 10 이렇게 놨는데 실제 문제에서는 그냥 C, H 문자를 그대로 두고 뭐 식을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111쪽 원자 모형 관련된 얘기도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는데 앞에서 설명한 거 예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말로 이렇게 설명하고 칠판에서 보는 것보다 이렇게 글로 써놓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112쪽 보어 원자 모형, 러더퍼드 원자 모형을 문제점을 보완을 했다. 양자수, 허용된 궤도의 순서를 정수, 자연수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1, 2, 3, 4 이렇게 순번을 붙이는 것을 n번째 궤도라는 걸 양자수라고 부른다. 에너지의 양자와 전자는 특정 궤도에서 특정 에너지 값들을 띄엄띄엄한 값으로서 가질 수 있다. 바닥 상태, n값이 1인 상태로서 전자가 가질 최소의 에너지를 진짜 가지고 있을 때 얘기한다. 들뜬 상태, 기타 등등의 궤도 에너지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전이 전자가 이동하는 거, 궤도 사이를 이동하는 거. 일반적인 전이 과정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n번째에서 m번째 상황으로 이동을 할 때에는 람다분의 하C 또는 하F라고 표시되는 이 에너지의 크기가 EN하고 EM의 사이값, 요 차이값이라고 하면 되겠다. 이게 수식들이 다 무슨 의미인지 좀 이해되겠어요? 여기 설명된 거 그대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빛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간다. 거꾸로 갈 때는 방출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온 것들 그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 또는 안정 상태와 흥분 상태 뭐 이런 용어를 써가지고 또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관련한 그림 이렇게 나온 거 한번 참고하면서 지금 설명 다 정리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원자 주변의 전자가 가장 낮은 에너지, 그 다음 에너지, 그 다음 에너지 이런 것들을 특정 값, 정해진 것들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바닥 상태든 두 번째 상태든 두 번째 양자 상태, 에너지 준이든 이런 것들이 원자마다 다 달라요. 수소 원자 내선 전자가 제일 낮은 에너지 상태일 때 뭐 10줄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런다면은 예를 들어서 헬륨 주변의 전자가 가장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럴 때는 내가 나름 가질 수 있는 최소의 에너지인데 나는 12줄이야 이런 식으로. 넌 10줄이니? 난 제일 작은 게 12줄인데 이런 식으로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원자별로 이걸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건 하기 힘들고 수소만 어떻게 좀 설명을 해보자 라고 그래요. 수소 제일 간단하죠? 수소는 1번 원자로서 1번 원소로서 원자핵에 양성자 하나만 있고 중성자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전자 한 개만 거느리고 있어요. 그래서 계산이나 이런 게 제일 편안합니다. 그런 수소가 첫 번째 상태에서 전자를 거느리고 있을 때 그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운동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E1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두 번째 준위로 전이한 상태에서 가질 에너지 E2, E3, En 하는 것들을 요거는 좀 정해놓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에너지는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렉트론 볼트라는 에너지 단위가 요게 등장을 하는데 1 일렉트론 볼트 전자 볼트라고 하는 거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줄이에요.
0.0000000000016J를 그냥 2V 이렇게 써놓습니다. 너무 숫자가 작으니까 이렇게 나타냈을 때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고, 이게 에너지가 조금 더 커져서 큰 궤도를 돌 때는 마이너스 3.4 일렉트론 볼트를 가지는데, 이게 뭐냐면 4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예요. 세 번째로 가질 수 있는 그때 3준위의 에너지 값은 마이너스 3제곱분의 9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예요.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선 좀 모식적으로 설명하느라고 대충 얘기를 했다고 하고 이해하기 굉장히 쉽도록 했다고 치고, 실제로 수소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몇 줄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선생님, 에너지 값이 마이너스라서 되게 이상해요. 이상해도 어쩔 수 없어요. 에너지는 충분히 플러스 값, 제로, 마이너스 값 다 가질 수 있으면서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수소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의 최소 에너지는, 바닥 상태 에너지는 음수 값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상태, 세 번째 상태, 들뜬 상태들, n번째라고 할 들뜬 상태들에서는 마이너스, 역시 마이너스 4분의 13.6, 9분의 13.6 이런 식으로 16분의 13.6, 25분의 13, 마이너스 25분의 13.6 이런 식으로 돼서 절대값이 작아지죠. 근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게 증가하는 겁니다. 에너지가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다. 자, 대충 이건 마이너스 13.6이고 요거는 4분의 13.6 해보면은 마이너스 3.4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거는 9분의 13.6이니까 마이너스 1.5 정도 나와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1.5 계속 커져가지고 소위 무한대 에너지 준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99, 1000, 100억, 1000억 하다 보면은 무한대 에너지 준위를 설정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무한대 에너지 준위에서의 전자의 에너지 값은 얼마? 0줄 되겠죠? 원자핵에 귀속돼서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는 음수값의 에너지를 가지면서 최대 에너지가 0줄이라는 좀 언뜻 보면 이상한 이런 값이 나오긴 하는데 뭐 아무튼 그렇기는 해요. 자, 그래서 113쪽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수소 원자는 원자핵이 양성자 한 개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저러 해서 단순하다.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에너지 값들을 쭉 수소가 흡수 방출할 수 있는 것들을 쭉 조사를 해봤다. 발머, 라이먼, 다음에 파셴, 브레킷, 푼트 이런 사람들이 해봤는데 오른쪽 거 그냥 봅시다. 수소의 경우 수소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n번째 준위의 역학적 에너지, 전자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요거 정리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에너지 값들이 나오는데 맨날 이렇게 수소 그림 그리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자.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면은 세로축의 에너지입니다. 뭐 가로축은 그냥 됐어요. 자, 세로축의 에너지인데 요게 0줄이고 요게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라고 합시다. 요거는 이기보다는 요곳에 마이너스 13.6에 4분의 1가 여기쯤 있겠죠. 마이너스 2의 제곱 4분의 13.6 요거는 마이너스 3의 제곱 9분의 13.6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요렇게 줄로 그어봅시다. E1, E2, 요거 E3 뭐 요런 거 E4 요런 거 E5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n제곱분의 13.6 하니까 이렇게 점점 촘촘하게 점점 올라가겠죠. 그랬을 때 자, 전자가
요 상태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원자핵 주변에서 요만하게 존재한다라는 뜻이고, 전자가 이 상태다라고 하는 거는 세 번째 에너지값 상태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요 상태로 크게 돌고 있다, 이런 걸 머릿속에 따로 떠올리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런 게 가능하네요. 전자가 1에서 2 상태, 2에서 1 상태로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는 에너지가 13.6하고 마이너스 13.6하고 마이너스 4분의 13.6의 차이만큼을 흡수 또는 방출해야 되겠네. 또는 1 상태에서 2 올라갈 때 떨어질 때 요거 차이를 1에서 4, 5, 6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도 이만큼 조금 더 큰 에너지를 흡수, 방출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네. 이러는 과정에서 뭐 조그맣다가 이렇게 커질 때, 조그맣다가 이만큼 커질 때, 조그맣다가 확 커질 때, 그렇다가 이렇게 떨어질 때, 이렇다가 이렇게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질 때, 그 과정에서 흡수, 방출하는 에너지들을 그렇게 될 때 흡수, 방출하는 에너지의 종류들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라이먼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과정에서는 자외선을 흡수, 방출하더라 라는 걸 실험으로 확인을 했어요. 다음 2번 상태를 기준으로, 양자수 두 번째 상태를 기준으로 이만큼 커질 때, 이만큼 커질 때, 이만큼 커질 때, 큰 상태에서 2로 한꺼번에 떨어질 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때, 2번 상태에서 커질 때, 거기서 떨어질 때, 2번 상태에서 커지면서 흡수, 떨어지면서 에너지 방출할 때, 2번 상태에서 3번 상태까지 왔다 갔다 할 때, 등등등등등 하면서 방출하는 빛은 뭐였나 보니까 이것들은 공통적으로 가시광선들이었어요. 이렇다는 걸 발머가 찾아냈습니다. 다음, 이건 얘네들이 다 했으니까 세 번째를 기준으로 4로, 5로, 6으로, 7로 갈 때, 7에서 2까지 가지 말고 3까지 올 때, 6에서 3까지 올 때, 4에서 3까지 올 때, 100에서 3까지 올 때, 3에서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 3에서 가거나 내려올 때, 3에서 저기까지 가거나 내려올 때, 요럴 때는 적외선을 흡수 방출하는 것을 파시엔이라는 사람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레킷이나 푼트 같은 사람들도 기타 등등의 낮은 상태를 4, 5로 했을 때 그럴 때 방출하는 빛들도 조사를 하긴 했었는데 그거 다 적외선 나오기는 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화학에서도 아마 공부들을 했을 건데 특히 수소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던 라이먼의 성과, 첫 번째 준위에서 가거나 첫 번째로 내려올 때 어디로 가든 낮은 상태가 첫 번째일 때에 나오는 이런 빛들, 자외선들을 라이먼 계열 빛이다 라고 하고요. 두 번째 상태에서 오락가락 할 때 흡수 방출하는 것들 가시광선들인데 요것들을 발머 계열, 세 번째 상태로 적외선들이었는데 요거를 파셴 계열이라고 하는 거, 용어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 화학 시간에도 아마 공부를 했을 거고 또는 뭐 좀 까먹었어도 자주 보면서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3쪽에 밑에 표, 뭐 스펙트럼 계열식 이렇게 나오는데 밑에 표 보면은 라이먼 계열, 파셴 계열, 발머 계열, 파셴 계열 순서대로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1 상태를 기준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라이먼 계열, 2 상태 기준으로, 3 상태 기준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전자기파, 빛의 에너지 값을 구할 때 또는 파장을 구할 때 이런 식도 쓴다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내용만 일단 알고 있으면은 그런 과정에서 준위 간의 에너지 차를 그 에너지는 하F 또는 람다분의 하C 공식에다가 대입하면은 여기 나오는 뭐 플랑크 상수로 표시를 하든 리드베르 상수로 표시를 하든 이런 식을 구할 수는 있는데 요거는 뭐 차차 이제 문제 풀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113쪽에 나오는 요 내용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했더니 이제
뒤에 문제들이 조금 나오는데 문제들 142번부터 해서 143번까지가 간단하게 쿨롱 법칙이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대전입자 두 개 사이의 거리가 R이었을 때 둘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인력 또는 미는 청력이 작용하면서 그 크기는 K 쿨롱 상수 곱하기 R 제곱분의 QQ에 비례하더라. 요거 이용하면서 문제 푸는 게 나와 있고 이후에 114쪽, 5쪽 뭐 쭉 나가면서부터는 원자 모형들에 대한 뭐 기본적인 설명이나 그래프나 선 스펙트럼 모습들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설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 한번 문제 풀어보면서 구하면 되는데 숙제로 원래 이제 해올 거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몇 개만 지금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144, 145번은 단순 개념 문제긴 한데 요거 설명할 것도 약간 있긴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고 144, 145번 그거하고 149, 151번 한번 풀어봅시다. 144, 5, 9, 151 풀어봅니다. 144번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 대한 옳은 설명 골라보세요. 기억 원자는 아주 작은 크기의 핵에 대부분의 질량은 모여있으며 다른 대부분의 공간은 비어있다. 맞는 말이죠. 니은 원자 내 전자의 전이 과정에서 크기가 커지거나 에너지가 변하는 과정에서 모든 파장의 빛이 흡수 방출될 수 있음을 설명하지 못한다.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 뭔가 에너지의 흡수 방출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상한 게 있기는 있는 건데 그게 실제로는 이런 건데 원자 모형에서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설명하는 것은 실제로는 모든 거 다 흡수할 수 있는데 원자 모형상으로는 이거 아니면 이것밖에 흡수 못해 이게 아니라 거꾸로죠. 원자 모형에서는 러더퍼드는 뭐든지 흡수할 수 있겠지 방출도 되겠지 근데 아닌데요. 얘들이 빛을 편식하는데요 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설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거꾸로 썼죠. 니은은 틀린 거고요. 디귿 전자의 가속 운동에 의한 에너지 방출로 원자가 붕괴해야 한다라고 밖에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썼다. 그렇죠? 야, 네 설명대로라면 원자들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 그 부분은 이걸로 설명이 완벽하지 않네 라고 하는 그걸 이제 문제점으로 간직하고 있었다. 맞는 설명입니다. 145번 보어는 뭐라 그랬냐? 양자 조건이라는 것을 따를 때 원자 내에서 전자가 궤도의 둘레가 전자의 물집합 파장의 반파장의 정수배가 되어야 된다. 선생님 이게요 제가 읽을 줄은 아는데요 한글이라서 뭔 소린지는 모르겠어요 싶은데 보어는 원자 모형 얘기를 할 때 이러한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얘기할 때 이게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라기보다는 이게 여기 있어. 에너지를 왜 편식하냐고 그게 이렇게 존재할 수 있고 저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그냥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단순하게 얘기하진 않았고 내가 잠깐 설명을 했죠. 이때 가지는 전자의 물질파 파장에 정수배한 것이 n배 했을 때 물질파 파장 전체의 정수배가 둘레의 길이로 딱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 흘러가듯이 얘기했는데 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궤도를 돌고 있을 때 그때의 둘레의 길이가 물질파 파장의 정수배가 돼야 된다라고 하긴 했어요. 여기선 근데 애매하게 틀린 설명이 물질파 파장, 이게 물질파 파장이에요. 물질파 파장의 반파장의 정수배가 돼야 된다라고 한 부분이 살짝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설명 안 들으면 되게 알아내기가 힘든 그런 거였는데 이거는 그런 말이 있구나 정도 한번 기억만 하면 되지 막 외우지 않으면 큰일 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교과과정보다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한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같이 풀자고 한 거고요. 전자는 전이 과정에서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전이라는 거는
전자가 에너지가 고에너지 상태로 또는 저에너지 상태로 올라갈 때 떨어질 때를 모두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뭐 일반적으로 맞는 말, 그쵸? 원자 내 전자의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궤도의 반경도 더 크다. 그쵸? 더 커다란 궤도를 가지는 그 영역을 차지하면서 전자는 에너지도 더 많이 가지게 되면서 그 에너지에서 존재한다. 궤도에서 존재한다 해야 되겠고요. 145번까지 이렇게 내용적인 설명이었고 149번하고 151번이 문제가 그림이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요거 같이 내용 보면서 설명 조금만 얘기해 봅니다. 이렇게 N1 상태, N2 상태, N3 상태에 해당하는 걸 이렇게 줄을 위로 가면서 이렇게 쳐준 거를 사실은 이게 세로축이 에너지인 그래프의 일부분인데 축 이름이니 뭐니 이런 거 다 생략하고 N1에 대한 에너지, N2에 대한 에너지는 더 높은 데 있어, N3 값은 더 커, 이런 것들을 그냥 얼추 개형만 이렇게 그려놨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고, 진짜로 뭐가 이렇게 어디 높은 데 가고 낮은 데 가고 이러는 건 아닌데,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을 때 람다 1이라는 거, 람다 값이라는 게 나오는데 F 다시 진동수 프리퀀시 그리스문자 람다라고 읽어요. 람다. 람다는 빛의 파장을 얘기를 한다. 관련된 용어 그리고 그 공식 뒤에 전자기파 3단원에서 하면서도 얘기할 건데, 진공 속에서의 빛의 속도를 C라 그랬을 때 C는 F 람다라고 표현이 되고, 뭔가 빛이 진동수 F짜리라는 것 또는 파장이 람다짜리라는 것에 그 빛 에너지라는 표현도 쓰고요. 또는 그 빛에 해당하는 광자의 에너지 또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 E 값은 얼마냐 그러면은 플랑크 상수 H 하 곱하기 F라고 쓰거나, 또는 F가 람다분의 했으니까 람다분의 하 C 이렇게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까 쓴 거 다시 한번 외웠는지 확인차 공식 점검해 봤어요. 그랬을 때 빛의 에너지가 진동수 F짜리다, 파장 람다짜리다, 뭐 이런 말들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3 상태에서 2 상태로 내려갈 때 방출하는 빛의 파장이 람다1, 2에서 1로 갈 때 파장이 람다2짜리, 3에서 직접 1로 갈 때는 람다3짜리 파장을 가지는 빛들을 각각 방출한다 라고 하자.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관련 내용 써봅니다. 이때 에너지가 E3, E2, E1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람다1 관련해서는 E3가 더 크니까 E3 빼기 E2라고 할 값이 람다1 파장에 의한 빛의 에너지 람다1 분의 하 C 이렇게 써야 되겠고, 다음 람다2 관련해서는 2에서 1로 갈 때니까 2 빼기 1, 그때 뭔가 에너지 상태 차이 값이 람다2에 의한 하 C라고 표현될 그 에너지 양이 요만큼이었겠다. E3는 E3 상태에서 람다3는 E3 상태에서 E1으로 갈 때 람다3짜리를 방출한다. 단계별로 에너지를 하나, 둘, 에너지 2개 방출하는 게 아니라 한 방에 가면서 특정 에너지를 가지는 한 종류의 빛을 방출을 합니다. 그게 요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광자의 에너지 람다3 파장을 가지는 것에 대한 것,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요거 머릿속으로만 생각해도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는, 뭐 필요할 때 쓰는 내용인데 한번 다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기억, 나의 이 그래프에 람다1은 가시광선 용역에 속하느냐? 잠깐 이거 볼 필요 없이 람다1은 3에서 2 상태로 갈 때, 2번 상태로 갈 때라고 하니까 이거는 달머 계열 가시광선 맞죠? 다음 니은, 나의 람다3는 파시엔 계열에 속하느냐? 파시엔 계열은
더 높은 상태에서 3번 상태로 갈 때 또는 3번 상태에서 에너지 3에서 더 높은 상태로 갈 때 흡수하는 그런 것으로서 적외선이죠. 그러면 대답해 봅니다. 진짜로 3에서 1 상태로 갈 때 어쨌든 1 상태로 어딘가에서 오고 갈 때 이런 빛은 라이먼 계열 자외선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이런 빛들의 전체 이름이고 집합의 이름이고 실제 빛으로서는 아 얘네들은 다 적외선이요. 아 저 자외선이요. 이라고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다. 야, 내가 찾았으니까 이런 자외선들은 라이먼 계열이라고 이름 붙일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디귿. 나에서 파장이 람다 1인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파장이 람다 2인 광자 한 개의 에너지보다 크냐 작냐 요거 가지고 뭐 생각을 하거나 말거나 어쨌거나 람다 1하고 람다 2 물어봤는데 람다 1 과정에서 람다 2 과정에서 2, 3하고 1, 2 차이 에너지 중에 어떤 게 더 클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2, 3의 차이하고 1, 2의 차이 둘 중에 위에 거 아래 거 어떤 게 더 커요? 어떤 게 더 커요? 1, 2 차이가 더 크죠? 이거 설명해야 되나? 괜찮죠? 그래요. 혹시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그 별도로 잠깐 이제 수업 끝나고 설명할 수 있으니까 금방 하고요. 그 다음에 151번 거의 똑같은 문제인데 이것도 역시 에너지 준위 1, 2, 3 이렇게 하면서 뭐 에너지 준위값 떨어질 때에 대해서 이 2에서 1으로 3에서 2로 갈 때를 람다 1, 람다 2짜리 파장에 빛이 나간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게 앞에 거랑 좀 순서만 달라졌는데 거의 똑같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람다2는 발목계열 빛이다. 똑같은 문제네. 람다2로 갈 때에는 이 기준으로 올라가거나 2로 내려가는 거는 발목계열 다시 가셔서 맞고요. 람다 1분의 1 더하기 람다 2분의 1, 람다 3분의 1이 뭐 이렇게 되느냐. 자, 지금 요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앞에 식에서 그림상 차이라는 거는 3에서 2로 갈 때가 람다 1을 방출하는 게 아니라 2를 방출한다. 요거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뭐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요거를 2, 요거를 1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한 걸로 재활용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봤더니 쭉 보니까 요거 좌변 합하면은 이 3 빼기 2 더하기 2 빼기 1이니까 요거 더하면은 3 빼기 1 되네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하고 이거 더하면 요거 되네. 람다 2분의 하C 더하기 람다 1분의 하C 그러면 람다 3분의 하C 다 지워져서 아 이게 그 소리구나 라고 하는 거. 에너지 차이들을 파장값과 플랑크 상수 빛의 속도로 나타냈을 때 파장들의 수식관계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확인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파시엔 계열의 빛은 자외선이냐? 파시엔 계열이면 적외선이죠. 이건 그냥 암기사항들. 낮은 상태를 3으로 했을 때 여기서 올라가거나 3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적외선 흡수하고 방출하는 그 적외선들 파시엔 계열이라고 이름을 붙이더라. 수소 원자 모형에서 라고 여러분들 이런 거는 용어와 이름 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공식도 나오는 게 157번의 니은 여기서도 또 비슷한 진동수를 이용한 공식 나오고 그러는데 기타 풀다 보면 문제들이 비슷비슷합니다. 약간씩 표현이 다른 거지 비슷하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많지는 않네요. 157번 여기 에너지의 양자화 내지는 원자 모형 관련된 요 문제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풀어 오시고요. 그 다음에는 뭐 반도체 에너지띠 구조 요쪽 하면서 이제 앙페르 법칙 뭐 자성 요쪽 계속 나가는 걸로 할게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는 사람 추가적으로 질문 시간 개별적으로 조금 가지면서 없는 사람들은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